한일 독도 합동훈련이 계엄의 방아쇠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친일 매판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 관련 3단체 기관장을 모두 뉴라이트 진영 인사로 채웠고, 이를 비판하는 광복회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돌이킬 수 없는 유력한 군사협력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방군사와 관련한 외국과의 조약 내지는 협약인데도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채 내용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서는 일본이 그동안 해온 독도 관련 망언들을 정리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각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던 독도 설치물을 낡았다, 행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등의 억지 근거로 모두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친일 정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친일 정책은 두 가지 징검다리를 건너서 계엄령 선포로 이어나가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일적인 빌드업의 중간역은 한미일 군사동맹 내지는 이에 준하는 한미일 군사협약일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 미국, 일본만 맺어진 군사동맹을 북중로의 삼각 군사동맹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한미일 군사동맹 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성공하면 한국과 일본 혹은 한미일 연합군은 독도를 거점 삼아 북중로에 대항하는 독도 합동훈련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독도 합동훈련이 시작될 때 국내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대한 탄핵 물결이 최고조로 불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계엄령 선포의 적기가 될 것입니다. 북중로라는 독재 정권들의 동맹에 맞선 자유진영의 한미일 동맹이 실시하는 독도 합동훈련을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미명하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엄령 선포는 탄핵되건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필연적인 감옥행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은 정권에서 물러난 후 감옥에 가고 재산 몰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물러난 후 지금처럼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과거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감옥행과 재산 몰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계엄령 선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미일 군사동맹 혹은 이제 준하는 한미일 군사협약. 물론 이때부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과 반대운동이 격화될 것입니다. 둘째, 이 동맹 내지는 협약에 근거한 독도를 거점으로 한 독도 합동 군사훈련. 이때 국민들의 반대운동과 탄핵 여부는 최고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는 북중로에 대항하는 훈련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 북중로를 도와주는 세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2단계 계엄 선포 시나리오를 위해 현재 윤 정부는 술 취한 듯한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친일 반일 논쟁을 일부러라도 불러일으키고 소수라 해도 친일 세력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윤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들과 야당 세력과 싸우게 만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한미일 군사협약이라는 1단계와 독도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2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계엄령 선포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정부의 친일 행보는 단순히 반일이냐 친일이냐의 역사 논쟁이나 이데올로기 논쟁이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포함한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계엄령 선포를 만들어주는 사전 정지 작업을 막아내는 현실 정치 투쟁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전체의 역사와 운명을 팔아먹으려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도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1년이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주위의 지진들과 공유하시고 퍼날라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계엄을 얘기하는데요. 2017년도에 계엄 문건을 볼 필요가 있다. 네.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명의 장관이에요. 예.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고 그게 또 충안고 출신이라는 게 있고요.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1년 후배고 대통령의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예.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가 되고요. 그럼 예. 대통령까지 충암고가 되는 건데. 예, 충안고지만 인사적으로 시스템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가 필요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7년 문건을 토대로 봤을 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방첩사령관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방첩사령관이 또 충안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충안고 48기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여인영 예. 중장. 예. 예, 거기도 거기 충암고고. 충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보다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아니 김용현보다 10년 후배니까 11년 후배 되겠네요. 한참 후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서열을 지금 제가 예, 그래서 갖고 있는데. 보면 예. 이 계엄 조직도에 보면 계엄 사령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명의 장관이 있고요. 예. 그게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행안부 장관. 장관이고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이 있어요. 계엄 사령관인데 계엄 문건 당시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계엄이 비상계엄 그다음에 경비계엄 해서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엄이 11번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계엄 사령관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합참의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논리에 따라서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 당시에는 계엄 사령관으로 하는 그 계엄 문건에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합참의장이 해군이잖아. 김명수 제독이 현재 하고 있죠. 현재. 그러면 계엄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은 적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면 합참차장, 강호필 대장. 원래 합참차장이 삼성장군이었어요.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성장군을 임명할 수 있으나 그동안은 다 삼성장군으로 임명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면서 사성장군을 임명해요. 육군 사성장군을 임명해요. 강호필. 예. 강호필 장군 사성장군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인사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틀은 뭐냐 하면 경호처장이죠. 예. 경호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풍문에는 계엄 문건 작성 당시에 수방사령관을 했던 구홍모 중장. 이 사람이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을 예.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호처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인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인사는 친위, 윤석열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싹 구성됐죠. 충안고를 중심으로 한 예. 김용현을 중심으로 하는 친위 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엄 건의를 할 때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계엄 문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을 보면 큰 논란이 됐었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예. 그게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주도하에 비상대책회의를 만들게끔 돼 있고 비상대책회의에서 계엄을 논의하고 이거를 NSC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상대책회의는 누가 하느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NSC에 보고하는데 그 NSC에 보고를 할 때 이 승인자가 누구냐. 신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장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인사적으로는 완벽하게 계엄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인사 행태만 놓고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이